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 업데이터. 오늘은 2월 21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네.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실적이 오늘 이제 발표가 돼서 사실 아직 저희 그 홈페이지 상에는 아직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두진 못했지만 관세청 보도 자료를 읽으면서 간단하게 코멘트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잠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한 잘못 말씀. 수출은 13.1% 증가한 34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입은 12.9% 증가한 3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는 13.5일이었고요.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4억 달러, 일평균 수입 금액은 26.7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17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지난 2월 1일부터 10일, 그러니까 바로 직전 열흘 동안에 무역 수지가 약 35억 달러였던 것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남은 열흘 동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은 열흘 동안 수입보다 수출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그 적자폭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수출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 석유 제품, 승용차 등은 증가를 했고 무선통신과 자동차 부품은 또 감소를 했고요. 수입 현황을 보면은 이제 원유와 반도체, 승용차 등이 증가한 반면 이제 가스와 반도체 장비가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뭐 이런 수출이나 수입 현황 품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에서는 특별한 수치에 어떻게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승용차가 그 수출이 10%가 늘었다고 하는데 1월에도 승용차 수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흐름을 2월에도 조금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작년에 반도체 공급 이슈 때문에 승용차 쪽이 좋지 않았는데 또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고 또 작년보다는 개선된 그런 생산량과 판매량을 현대기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망을 했던 것과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남은 이제 21일부터 28일, 그 8일 동안에 얼마나 수출이나 수입이 어떤 변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월간으로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지 아니면 흑자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뭐 이렇게 전망이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흑자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이번에도 적자가 이어지면 3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예요. 12월, 1월, 2월 연속으로 3개월 연속 적자인데 2달 연속 적자도 금융위기 이후로 없었다 보니까 이게 3달 연속 적자면은 이것도 또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뭐 상황이 아무리 다르다고는 하나 나타내지는 결과들이 비슷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남은 구간 동안 좀 잘 올라와서 좀 소폭이라도 흑자를 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렸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은 요즘에 기업 찾기가 좀 어렵죠. 네, 찾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 뭐 텔레그램 채널에 좋은 기업들 좀 올려드리고 싶지만 근데 맨날 고르는 거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업데이트가 더 네, 많고, 맞습니다. 네. 좋은 실적 또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좋은 실적 내도 주가가 안 가던데요. 막 이런 이제 저희도 답답합니다. 네,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들리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엔 참 어려운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던 눈에 띄었던 기업 중 하나가 티플렉스라는 기업인데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570억 원으로 거의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2020년 4분기에 1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4분기에 5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3배가 넘는
금액의 그런 영업이익 규모를 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9.74%입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21년 내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에서 4% 정도를 유지를 했었던 기업인데 2021년 연간으로 보면은 2분기부터 9에서 1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성을 작년에 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요 제품이 이제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인데 이러한 매출과 수익 상승의 배경이 스테인리스 판가 상승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철강사들 실적을 보면 어쨌든 철강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대부분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3분기보다 내려간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Y로는 이익 규모가 증가를 했지만 아무래도 판가가 올라서 QOQ로는 빠지는 기업들도 꽤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YOY로도 증가하고 QOQ로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손익구조 변동 요인으로 서스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전방 산업 호전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즉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주요 전방 산업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그런 제조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제조업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투자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여기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가 1월에도 지금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 자체로는 12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를 했지만 YOY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강의 평판 아변 제품의 수출 트랙 그 데이터와 좀 매칭을 해놨는데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가격 변화가 클 때 회사의 매출도 좀 올라오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1월에 좋은 데이터가 이어졌고 만약에 2월, 3월에도 뭐 이러한 가격 강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은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기업입니다. 스테인리스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재무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른 뉴스나 다른 자료 통해서 스테인리스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린다 싶으시면은 이 회사에 한번 투자를 하는 그건 투자 포인트로도 한번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걸 좀 이어받아서 2021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2월 18일 기준이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총 1295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주 제외하고 상장사들이 한 2,200개, 100개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대략 진행률을 계산을 해보면 한 65% 정도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행률에는 금융주는 제외를 해서 계산을 했고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한국전력, 하이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이 정도만 제외를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고 일단 1295개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기업은 1544개입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비율이 한 49%, 48, 7% 그 정도 됐다는데 지난주에는 한 42% 그리고 그 직전주이죠. 그 직전주에는 한 44% 정도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를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주가에 비해서 한 3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을 한번 솔팅을 해봤는데 그 솔팅한 기업들 중에서도 단순하게 4분기 실적만 개선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추세적으로 좀 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분기에도 이런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자료를 이번 시간에 좀 한번 마련해 봤고요. 첫 번째 기업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수서에 사무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수산그룹이라고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 있나요? 네네, 거기 이제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게 네네네. 이번에 알았네요. 중공업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21년이 아니라 20년도 하반기 매출을 거의 약간 저점으로 잡고 꾸준히 분기별로 매출이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DNA 링크라는 기업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바이오 쪽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매출액이 최근 4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기에 굉장히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한 것 같고요. 휴먼엔이라는 기업도 이게 보통 보면 분기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 조정이라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연결 회사가 이제 뭐 매각을 한다거나 뭐 청산을 했다거나 이래서 제외가 되면서 이런 조정이 있다 보면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휴먼엔 같은 기업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번 4분기도 그렇고 직전 3분기도 그렇고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올라오면서 영업 적자폭도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고 작년 3분, 그러니까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흑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저희도 예전에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인데 이게 PCB 만드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계속 좀 적자가 나다가 최근에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코나아이인데 이거 사실 그 저희가 몇 년 전에 되게 좋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경기 지역 화폐도 있고 B2C, B2B, B2G 이렇게 세 가지 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나카드에서 사실 B2C는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B2G랑 B2B 사업은 굉장히 강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슈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거래 정지가 됐었죠. 네. 거래 정지가 돼서 뭐 풀리고 주가도 한번 크게 한번 출렁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보면 구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그 가장 큰 게 이제 경기도 그거니까 네. 왠지 이재명 관련주 뭐 이런 걸로 네, 엮이는 네, 바람에 좀 주가는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기업들 그 복지몰 네, 있잖아요. 네. 요쪽 사업도 아마 진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네. 같이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 변수가 많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매출과 이익은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신신제약입니다. 이 회사도 적자 폭이 계속 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익률을 계속 감소하고 영업 적자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적자 폭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솔리드인데 이거는 5G 관련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 연속 예전에 아마 그 팬텀 팬텀이 맞나요? 펜텍 이었는데 어쨌든 최근 3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20년도 2분기를 이제 YOY 매출 마이너스가 컸는데 그때를 저점으로 회사가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PSMC는 이게 3월 결산이어가지고 분기로 보시면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결산법 지금 12월이니까 이게 아마 3월 결산법이면은 3분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 보실 때 그건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DMS는 이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익률이 이번 분기에는 상당히 높게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페이지인데요. 똑같은 기업인데 이거는 지지난주 기준입니다. SK케미칼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마 그 연결 종속회사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신성 ENG는 21년도 1분기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그때 기점으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진 역시 매출이 이번 분기에도 거의 뭐 최대 매출 찍었던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조금 부진해요. 한진은 보시면 근데 이게 아마 이익률이 매출이 올라오는 것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매출액은 올라와 있고 일정 수준이 되면 이익률이 만약에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나 시기가 있다면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해야 될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TCK도 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YOY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고 있네요. 네, 매출도 많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좀 꺾여온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영업이익률 보시면 뭐 32%, 35%, 37%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YMC 역시 영업이익률과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애니젠이라는 회사도 적자였다가 지금은 조금씩 적자폭을 줄여가고 이제 간혹 이제 흑자로 이제 한 번씩은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좀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개선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되는 되고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해제약 역시 이번 4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과거 분기별 매출 흐름을 보시면 4분기 매출은 조금 꺾이는 그런 계절성이 있었는데 20년도랑 21년도에는 특이하게 4분기 매출이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이 올라오면서 밑에 영업이익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거는 분기 매출이 50억이 채 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이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매출이 굉장히 요즘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 장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도 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분기별로 QOQ로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방은 이번에도 이게 여기는 물류 기업으로 얼핏 알고 있는데 이 기업도 매출이 보시면 분기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아남전자는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억이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네. 삼성으로 하만 인수되면서 네. 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저희 그렇죠. 내부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클리노믹스인데 이게 아마 신규 상장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이거는 제가 표를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20년도 1분기는 9억에 불과했는데 21년도 4분기는 283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구조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21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53%까지 올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여드릴 기업은 MBT입니다. MBT도 분기별로 20년도 1, 2분기, 20년 상반기죠. 그러니까 20년 상반기를 바탕으로 저점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린케미칼 역시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동반돼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IT 투자하는 걸 아직 비용 단위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21년도 1분기를 저점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도 줄어들고 이익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솔팅된 기업들 보시고 이게 왜 실적이 개선됐는지, 다음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팅? 필터링? 뭐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네네. 하나는 이제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데이터를 20년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실적 발표가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제가 직접 수제 데이터인데 손으로 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이제 그 전 분기, 그 전 해와 비교해서 올려드리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이렇게 뜨면은 보시면 이거는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 회사들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 해서 정성적인 거를 추가를 하셔서 보면은 이 중에 분명히 좋은 기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가다 한 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사실 필터링으로 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공모 코드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이 트렌드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이어진다라면 주가도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이제 실적 스크리닝으로 해서 엑셀 파일을 첨부해 놨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해당 내용으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준비해 왔는데요. 뭐 한국조선해양이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조선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컨코를 이제 오픈으로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큰형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국은 중요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국 반도체 주식의 주가랑 관련이 있듯이. 그래서 보시면은 21년은 수주 목표를 오버해서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았던 거죠. 원래 목표치 대비해서 138%로 마무리했고, 22년도는 가이던스를 5% 증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성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성과는 오르고 이제 글로벌 신주 발전은 이제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하니까 물량은 줄 거라고 회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효자는 컨테이너선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컨테이너 운임이 폭등을 하면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초대형 컨테이너 발주가 꾸준히 들어왔었고 이것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슬롯을 채워줬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컨테이너는 어느 정도 이제 차버렸고요. 이제 LNG, LPG 같은 고부가 가치 가스선이 이제 아마 메인 수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LNG, LPG는 사실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도크를 채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고부가 가치 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량 자체는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회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목을 예를 들면은 뭐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예를 들면 물량에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파악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조선사의 특징이 매출액, 그러니까 이건 방금까지 얘기해드렸던 건 이제 수주단이고요. 매출액단에서는 그 전에 배를 짓는데 한 2년 정도, 작은 배들이 이제 더 빠르게 짓지만 2년 정도 걸린다 치면 2년 전에 저가 수주를 했던 게 지금 이제 매출액이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슬로우 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이제 조금씩 고가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수주를 했던 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매출액도 증가하고 이익률도 개선이 되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변동이 심하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회사가 어떻게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를 회사가 지금같이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파악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같이 유가 최근에 기름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1,700원이 넘던데 그런 상황은 조선사에게는 사실은 나쁜 상황은 아니죠. 정가만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철강 가격이 척탄 가격과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철강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는 것도 지금같이 도크가 차 있는 상황에서는 조선사보다는 선주들이 좀 더 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22년은 하반기부터 올라가서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A 내용을 보면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는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는 조금은 슬로우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컨테이너 운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확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인콰이어리가 꾸준히 인콰이어리는 이제 요청이죠. 이렇게 이 정도 간복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간복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배를 너네한테 발주를 넣고 싶은데 뭐 얼마나 할까? 얼마니 뭐 언제쯤 될 것 같니? 이렇게 서로 이제 하다가 그럼 오케이 그 정도만 할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입질이 많이 오면은 이게 다 결국은 수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콰이어리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좋다는 거죠. 미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컨테이너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는 미포의 메인인 MR 탱커랑 피더, 조그마한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죠. 컨테이너 피더선들 같은 경우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 같고, LNG 같은 경우가 이게 좋으면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LNG 선 자체는 좋아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들도 러시아 가스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것처럼 LNG는 프로젝트들이 별로 밀릴 것 같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제는 회사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LNG선은 다른 배랑 달라서 안에 보냉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 그러니까 안벽이라고 하는 또 시설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중, 대우, 삼성 모두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LNG선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중국이 이제 좀 하위 티어에서 조금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더 이상 캐파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Q&A에서도 지금 캐파가 괜히 지금 늘려가지고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자재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꾸준히 지금 같은 실적이 유지가 될 거지만 한 단계 매출액이 업사이드가 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조선 섹터가 아마 지금 것 중에 가장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연초에 좀 잠깐 바짝 했다가 네. 다시 또 가라앉았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지금 거의 한 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8만 원대 사셨으면 진짜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국조선해양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네, 네. 물론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맞죠. 현대중공업 주식을 들고 있어서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았는데 결국엔 조선주가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좀 우픈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우려감들은 대부분 좀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다고 이게 환율이 좋으면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자초한 게 있는 게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니 지주회사가 있는데 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우 인수가 빠그러졌지만 그거는 그대로 그냥 두고 이 회사가 그렇죠. 부채 비율이 높거나 그렇게 막 그것도 아닌데 또 주주의 돈을 데리고 땡겨와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하나의 조선 그 제조사인 삼호중공업을 우리는 PE 투자를 받았으니까 PE랑 약속을 했으니까 2022년까지 IPO를 해야 돼. 그거는 자기들이 위약금을 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누군가 손해를 안 보면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현대중공업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을 게 명확가 나오고 내년은 무조건 더 좋을 거거든요.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익이 될 텐데 근데 또 삼호중공업이 IPO를 하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기관들도 조금은 안 좋게 바라보고 있고 개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곱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체크는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큰 섹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주식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가 그 지방에서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방세도 내고 그다음에 그쵸, 많은 그쵸. 사람을 고용하면서 엄청 크죠.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막 초하이테크 회사들 아니면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밸류가 훨씬 더 높고 뭐 이렇지만 이런 회사들이 잘 해줘야 이렇게 나쁜 놈들하고 욕을 할 거는 욕을 하지만 또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회사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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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